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선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데이 포커스의 진행을 맡은 박혜연입니다. 지난주도 금토일 3일 동안 경마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결과에 집중해야 될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설에 도움을 주실 전문위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석의 정석이죠?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토요일 북미에서는 삼강경주의 두 번째 관문인 프리크닉스 스테이크스 경주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자, 아메리칸 파로아라는 마필이 켄터키 더비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이 프리크닉스 스테이크스까지 아주 여의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첫째 주에 있는 벨몬트 스테이크스 그것만 우승을 한다면 지금 상관마 탄생이 1978년도에 어펌드 이후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2관까지는 많이 가요. 그러니까 켄터키 더비 우승하고 프리크닉스까지는 많이 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 벨몬트 스테이크스가 또 2,400 장거리로 펼쳐지거든요. 또 이 켄터키 더비 때는 출전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2주, 3주 단위로 빠르게 경주가 열리다 보니까 켄터키 더비에 뛰었던 마필들이 이제 아예 프리크닉스는 포기를 하고 벨몬트에 또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관까지는 또 쉽게 가는데 이제 3관 마지막 관문에서 다 막히면서 지금 37년 만에 이번에 이제 이 아메리칸 파로아가 우승을 한다면 37년 만에 상관마가 탄생을 하는데 지금 워낙에 여유승을 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높다고 좀 열기가 올라왔는데 과연 이번에는 상관마가 탄생할지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37년 만에 삼관마가 탄생할지 3주 뒤에 펼쳐지는 벨몬트 스테이크스 경주에서 아메리칸 파로아의 활약 기대해보겠고요. 국내에서도 지난주 일요일에는 큰 경주가 열렸습니다. 서울과 부경의 3세마 최강을 가리는 삼관경주의 2차 관문이죠. 바로 코리안 더비가 열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경마장에 최근 들어서 일요일날 가장 많은 그 경마 팬들이 과천 경마장을 찾았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로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토요일까지만 해도 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일요일은 또 그 젊은 데이트족이나 뭐 이러한 연인들도 많이 왔고 또 가족 단위로도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우리도 아무래도 이렇게 빅 이벤트, 아주 큰 경주, 이 코리안 더비가 상반기 중에 가장 큰 대상 경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안 탔던 경마 팬들도 이제 큰 경주가 있기 때문에 과천 경마장까지 나들이를 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박진감 있고 재밌는 레이스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심을 모았던 코리안 더비의 우승은 과연 어떤 마필이 차지했을까요? 베스트 경주마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세마 챔피언을 가리는 최고의 경주 제18회 코리안 더비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3번마 뉴 화이트 삭스 안쪽에서 앞섭니다. 그러나 바깥쪽 7번마 상간마마 먼저 치고 나옵니다. 7번마 상간마마 바깥쪽에서 선두 치고 나오고 안쪽에서 1번, 2번, 3번이 추격합니다. 선두는 7번마 상간마마 1코너 들어서면서 약 2마신 정도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7번마 상간마마 안쪽에 있고 4마리 5마리가 두터운 2위권 형성하면서 거리차를 좁힙니다. 바깥쪽 2번마 대군항이 2위 따랐고 4번마 돌아온 현표 바깥쪽 모습 보이면서 3에서 2위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선두인 7번마 상간마마와 2위를 달리는 2번마 대군항 그리고 바깥쪽 4번마 돌아온 현표 거리차 1마신 유지되고 있습니다. 7번, 2번, 4번 3마리가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서는 10번마 라팔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7번마 상간마마 1마신 앞서 있고 바깥쪽 10번마 라팔 경주 중반 역전을 노립니다. 7번, 10번 2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 2번마 대군항 3위를 따라붙고 있습니다.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계속해서 선두 7번마 상간마마가 가져갑니다. 그 뒤를 2번마 대군항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10번마 라팔 추격합니다. 7번, 2번, 10번 거리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5번마 트리플 라인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면서 오경환 기수와 호흡 맞추는 5번마 트리플 라인이 경주 중반 3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마 대군항이 선두 치고 나옵니다. 4코너에서 2번마 대군항 그리고 7번과 5번 모습 보입니다. 5번마 트리플 라인 바깥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경주 중반 5번마 트리플 라인 2번, 5번, 7번 세 마리가 앞섭니다. 2번마 대군항 서울을 대표하는 2번마 대군항 4코너선의 직선주로 약 2마신 3마신 정도 살아납니다. 2번마 대군항과 안쪽에 추격하는 5번마 트리플 라인 2번, 5번 두 마리가 직선주로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10번과 13번 두 마리가 추격합니다. 선두는 2번마 대군항 안쪽 2위는 5번마 트리플 라인 2번, 5번 두 마리가 앞서고 6번마 영천 에이스 바깥쪽에 10번과 13번 따라붙습니다. 외곽 쪽에서 6번마 영천 에이스 올라옵니다. 6번마 영천 에이스 최시대 기수와 호흡 맞추는 6번마 영천 에이스 제18회 코리안 더비는 6번마 영천 에이스 품으로 돌아갑니다. 6번, 5번, 10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금주의 첫 번째 베스트 경주마는 부경 1조 소속의 영천 에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리안 더비를 라팔과 돌아온 현표의 라이벌 구도로 예상을 하셨는데요. 우승 트로피는 영천 에이스가 차지했습니다. 경매가가 2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인데요. 영천 에이스의 우승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경주력을 보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게 이제 인기 1위마가 돌아온 연표였거든요. 돌아온 연표가 작년에 이세마 대상 경주 서울에 올라와서 브리더스컵을 먹었을 때가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근데 최시대 기수가 그 당시에 가장 세다고 평가받던 돌아온 연표 기승을 포기를 하고 요 영천 에이스를 계속 기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화필들한테 깨졌었는데 요번에 이제 우승을 하면서 최시대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다. 이게 좀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승의 요인을 보면 탑 아필들에 비해서 좀 전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최시대 기수가 이 전개풀이 상당히 능하고 전개 상황을 보면은 그 나의 상대만은 라팔이다 이걸 좀 인식을 하고 그 라팔의 페이스에 맞춰서 페이스 안배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것도 내측에서. 그리고 이 대상 경주다 보니까 좀 서두를 법도 한데 4코너까지 제대로 페이스 안배를 해주고 왔던 게 직선에서 탄력 발휘를 하면서 우승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 에이스 분명히 이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게 백광열 조교사가 그 인터뷰 때도 이전보다 말이 한 단계 올라왔다고 공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조교사 인터뷰들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는데 경주 내용을 보면 이전보다는 분명히 한 단계 올라갔다. 이 점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네. 지난 1차 관문인 KRA컵 마일 경주에서 이마신의 도착차로 3위에 머물렀었는데요. 2차 관문인 이번 코리안 더비에서는 2위와 이마신 차이를 내면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활약 더욱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베스트 경주마로는 트리플 나인을 선정하셨습니다. 트리플 나인의 경주력 어떻게 보셨나요? 네. 트리플 라인의 예시 상태는 너무나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경주 전개를 봐도 좀 자리를 못 잡았어요. 오경환 기수가. 그러면서 외곽을 선회를 했고 또 무리해서 선두권에 진출을 했고 앞선까지 나섰다가 내측에서 보통 어지간한 말이면 그 정도 전개면 내측에서 이제 다운이 돼야 되거든요. 경주력이 다운이 되면서 걸음이 퍼져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추진을 하자 올라오면서 준우승까지 했거든요. 경주 내용으로 보면 에나 영천 에이스부터 세게 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번 코리안 더비에서 정말 세다 이 점을 확실히 보여준 마필이 트리플 라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부경 19조 마필들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트리플 나인은 이번 코리안 더비가 처음으로 출전한 대상 경주였는데도 불구하고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도착차가 이마신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경주 또한 더욱 기대가 됩니다. 반면에 기대를 모았던 라팔과 돌아온 현표는 각각 3위와 5위에 머물렀는데요. 이 두 마필의 패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자, 우선 뭐 돌아온 연편은 인기 1위마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교 때 보여줬던 그런 걸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거리가 이제 1800 첫 경험이고 또 시동 좀 외곽 전개를 했어요. 근데 1800에서 좀 외곽 전개를 하고 좀 주행 시에 좀 앞으로 쏠리는 상 이러한 것들이 직선에서 이제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라팔은 이렇게 뛰는 전개를 보면 유현명 기수가 좀 원래 또 이제 게이트가 외곽이라 저도 조금 전개의 불안감은 받거든요. 근데 유현명 기수가 좀 이 상대마를 그러니까 돌아온 형태로 상대마를 딱 보고 직선에서 얘만 넘어가면 우승이다. 이러한 좀 작전으로 타지 않았나. 좀 하이 페이스로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배에 많이 치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코너에서 거의 영천 에이스랑 동일선상에서 추진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뭐 돌아온 패도 마찬가지지만 라팔도 전형적으로 앞선에서 뛰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탄력 좋은 영천 에이스와 동일선상에서 추진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격차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라팔은 좀 경주 전개에 좀 미스가 있었다. 즉 좀 작전을 좀 잘못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자존심을 세워줄 기대주로 떠올랐던 대군항은 4위에 머물렀는데요. 대군항의 경주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비록 3차권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입상마들과의 차는 크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페이는 우선 이제 서승훈 기수가 아무래도 이제 뒤에 그 자기 뒤에 그 센 놈들이 많잖아요. 부경에서 올라온 센 마필이 많으니까 좀 급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간마마가 선행을 갔는데 그 곡선줄에서 넘어가는 시점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셌던 마필들이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슈퍼트 타임을 한 500m 정도, 그러니까 4코너 거의 도는 시점에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안정적인 전개를 이제 좀 꼬장도 부리고 이러다가 안정적인 전개를 펼칠 때였거든요. 근데 서승훈 기수가 너무 서둘렀다. 그러니까 상간마마를 넘어가는 시점을 한 100m라도 그 후에 좀 4코너 거의 다 와서 넘어갔으면 라스트까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활약했던 마필부터 부진했던 마필들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강경주의 마지막 3차 관문인 농식품부 장관배는 오는 7월 19일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앞으로 9주 동안 어떤 마필들이 반등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경주 분석의 기본부터 디테일까지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복귀 가이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서울은 5월 16일 토요일 국 3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를 펼쳐진 12경주를 선정하셨는데요. 이번 경주 복귀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네,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썬더스텝이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 썬더스텝은 제가 좀 그러니까 제 지인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좀 마주를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가장 이제 걱정했던 썬더스텝 측면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이게 8번 게이트였거든요. 근데 6번마 금화 피닉스나 그리고 7번마 저력마 이런 마필들이 스피드가 상당히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 두 마리가 먼저 치고 나오면 이게 좀 더 외곽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이었는데 저력마나 금화 피닉스가 좀 스타트가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수월하게 선두권까지 갔고 또 문세영 기수가 또 워낙에 페이스 안배를 잘 해주고 좀 페이스가 빨랐거든요. 그 앞에 가는 페이스가 좀 빨랐는데 제 페이스를 지키면서 가서 직선에서도 뭐 전혀 딜로 막힘 없이 쭉 뻗어 나오면서 우승을 좀 차지했고요. 그리고 또 상대 마필들이 조금씩 그 전개상에 좀 불리한 여건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새벽 조교에서 썬더스텝은 함께 병합을 실시했던 하위 마필들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인기도에 맞는 활약을 할지 의구심을 들게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6등급 마필입니다. 6등급 마필인데 이제 일요일 2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파이어폭스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과 이제 병합을 하는데 이게 한참 상위군인데도 잘 못 따라갔어요. 그리고 힘이 좋으니까 계속 추진해주면 이제 라스트에는 따라갔는데 이 순간 스피드에서 많이 밀렸죠.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파이어폭스는 사실 조교 때 그쪽 마방에서는 1군마 데려다 놓고 옆에서 조교해도 얘는 조교 때는 앉을 수 있는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조금 저도 의심을 많이 했어요. 이거 하이군 마필도 이게 쉽게 못 넘어가는구나 이게 의심을 했고
특히 그 예시 상태를 보는데 약간 뭐 그냥 매가리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좀 매가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전에는 그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직전에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강도 있는 조교를 하면서 현장에서 마필 체중도 15kg가 빠져나왔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됐다. 좀 군살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 마필 상태를 보고 판단할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도 분명히 예시 상태나 뭐 주로 출장시 상태는 일반 기준선보다 한참 밑이 정도로 안 좋은 상태였는데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 가지고 평가할 마필은 아니다. 그리고 조교 체크를 하거나 예시장 체크를 하거나 뭐 히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항상 좋아 보이는 마필도 있고 또 안 좋아 보이는데도 뛰는 마필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히스토리를 알고 봐야죠. 그냥 처음 딱 보고 와 좋다 하고 이걸 막 배팅권에 안고 가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특히 북경 같은 경우는 속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썬더스텝은 마필 상태를 체크할 때는 그 마필이 이전에 어땠는지 그러한 부분까지 다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이 점을 좀 알려준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경주 초반 선행을 나가면서 우승의 기대감을 높였던 오레이즈 위너는 아쉽게도 3착에 머물렀는데요. 오레이즈 위너의 경주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레이즈 위너는 뭐 상태도 상당히 좋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선행을 계속 유지를 했다면 한번 해볼만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내측 마필들을 약간 견제를 하면서 선행을 갔는데 홀리플라잉이 외곽에서 그냥 탄력받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선행을 빼앗겼습니다. 이게 악벽이 없는 마필이라면 뭐 선행 빼앗겨도 좀 이렇게 김동수 기수가 상당히 그러한 말을 잘 타요. 선행마가 선행 못 가는 말을 잘 타는 기수거든요. 전개를 원활히 풀었는데 그 약간 악벽이 있고 또 직선에서 들어서도 추진 시에 또 악벽을 부립니다. 그러한 전개상의 좀 불리함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하마대를 그때 갔었거든요. 근데 김동수 기수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말에서 내려서 안장 내리고 이제 후검량을 해야 되니까 오는데 제가 얼굴 표정을 봤는데 아쉬움이 잔뜩 묻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동수 기수도 선행을 유지를 했다면 외측 말을 좀 견제하면서 계속 선행을 유지를 했다면 3착이 아니라 2착, 1착까지도 가능했다. 이러한 아쉬움이 표정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 이걸 좀 보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경주에서 주목해야 될 만한 마필로는 어떤 마필이 있나요? 네, 제가 지금 1-3착을 한 썬더스텝하고 올레이스 위너 이 두 마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경주를 보면서 다음 차기에 좀 강하게 봐야 될 마필은 2착을 한 신규 강자와 4착을 한 스틱캠프입니다. 신규 강자 같은 경우에는 직선에서 좀 진로가 좀 안 열렸어요. 이게 내측으로 파고 들었는데 진로만 열렸다면 사실 저는 썬더스텝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일마신 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진로만 뻥 뚫렸다면 아마 썬더스텝을 넘어서지 않았을까. 틀어 나와서 다 잡고 추진했을 때는 그대로 탄력이 제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규 강자는 2착이 좀 진로상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스팅캠프는 사실 좀 이 인기 1, 2, 3등 마필에 비하면 좀 능력이 처진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마필을 제가 좀 다음에 한번 노려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추임마들이 현장에서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면 탄력이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추임마. 그러니까 선행마가 살찌는 건 좀 괜찮은데 추임마들이 체중이 10kg 이상 증가되거나 이러면은 좀 탄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스팅캠프가 좀 강자들 만난 구미에서 15kg나 체중이 증가가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게 올라왔어요. 다음에 스팅캠프는 아마 살이 빠져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보고서는 뭐 신규 강자는 다음에 뭐 세게 보셔도 되고 스팅캠프는 한번 노려볼 만한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강자와 스팅캠프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경은 5월 15일 금요일 국 5등급 1300m 핸디캡으로 펼쳐진 6경주를 선정하셨는데요.
이번 경주 복귀 포인트는 어느 곳에 둬야 될까요? 자, 이번 경주는 미스터 켈리가 좀 작정하고 앞선 공략을 했습니다. 이게 12번 게이트라 이게 중위권 따라오면은 이제 전개가 어떻게 풀릴지 그게 좀 관건이었는데 김용규 기수가 뭐 작정하고 좀 선두권에 붙이면서 뚝심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고 또 직선 탄력면에서 가장 앞서 있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좀 손쉽게 우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스터 켈리의 활약도 대단했지만 지난주 부경에서는 코리안 더비와 기승정지로 인해서 많은 능력 있는 기수들이 경주에 기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근 기수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금요일 날 총 10개 경주에 했거든요. 근데 50% 5개 경주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도 2승을 추가하면서 지난주에만 7승을 하면서 유현명 기수에게 또 김용근 기수 최근에 또 기승정지 때문에 좀 못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현명 기수하고 이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유현명 기수는 뭐 서울 올라오는 바람에 1승도 못 하면서 김용근 기수가 좀 앞섰고요. 그리고 조성훈 기수가 기승정지 때문에 이제 다승 1위와 김용근 기수의 승차가 좀 좁혀졌습니다. 네, 반면에 인기를 끌었던 삼다공주는 5차게에 그쳤는데요. 삼다공주의 경주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삼다공주의 페이는 다른 건 없습니다. 늦발이죠. 그러니까 이게 늦발을 했던 마필이 아닌데 갑자기 좀 기립을 하면서 늦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성재 기수가 이제 그 늦발을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워낙에 그 전개 자체가 안 풀렸어요. 늦발하다 보니까 이게 좀 선두권 선입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삼다공주가 제대로 그 발주만 됐다면 삼다공주가 선행으로 가면서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그런 경주력을 보였을 겁니다. 늦발한 뒤에 전개 상황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직선에서 치고 올라오는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삼다공주는 그야말로 늦발로 인해서 이번에 입상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음 경주에 나오면 좀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진했던 삼다공주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주마의 혈통을 알아보는 혈통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천 에이스의 혈통이 우수하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코리안 더비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경마는 역시 혈통 스포츠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떤 마필을 소개해 주실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이번 주는 그 데뷔전 치르는 신마입니다. 서울 36조의 원드림이라는 마필, 이 마필의 혈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원드림이란 마필은 아직 어린 2세마입니다. 이제 2세마들이 이제 6월부터 보통 많이 데뷔전을 치르는데 요거는 조금 빠르게 이번 주에 지금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2세만데 뭐 5월에 경주를 치르기에는 좀 힘이 덜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상 기대치를 크게 두는 그러한 마필은 아니고요. 워낙에 혈통이 좋기 때문에 그걸 좀 소개해 드리고자 이 마필을 선정을 했습니다. 2세마에서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스마티문학이라는 마필이 2세마 때 이제 6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그때 이제 입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 마필은 제가 봤을 때 주행 심사 때 보여준 걸음이 좀 힘 부족을 좀 뚜렷이 보여줬기 때문에 좀 바로 즉시 전력감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힘들고요. 물론 이제 훈련 시 상태는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마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폭도 제대로 나오고요. 그래서 요 마필은 요번 데뷔전에서 입상을 못 하더라도 요번에 이제 데뷔전을 1200으로 치르는데 상대 마필들의 전력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입상 가능성은 그렇게 높은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 2, 3전 안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혈통을 좀 잠깐 보자면 자, 요 마필의 부마가 언브라일드 송입니다. 2013년 그러니까 뭐 재작년이죠. 그때 이제 미국에는 워낙에 시스말이 많은데 거기에서 리딩 사이어 6위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현역 시절에도 블랙 타입 경주에서 4승을 했고요. 2착 3회를 하면서
130만 불이 넘는 그러한 수득상금을 기록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수한 시스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요 언브라이드송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뭐 파피아노라는 유명한 마필도 있고 또 미스터 프로스펙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의 활동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특히 이제 모계 쪽이 너무나 우수하죠. 이 모마도 뭐 3전 1승인데 그 1승이 상당히 그레이드가 있는 그러한 경주에서 뛰었던 마필이고요. 자, 외조부가 스톤캣입니다. 뭐 최고의 시스말로 군림했던 스톤캣인데 이제 리딩 사이어 순위도 맥이지만 이 외조부 순위도 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손자나 외손녀가 얼마나 뛰었냐, 얼마나 수숙상금을 챙겼냐, 요걸로 이제 순위를 매기는데 그걸 이제 리딩 브루드메어 사이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톤캣이 2012년, 2013년 그리고 작년 2014년 3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목의 혈통도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원드림이라는 마필은 1세마 킨랜드 경매에서 3만 불에 경매가 3만 불에 구매를 한 마필이고요. 이 도시지 인덱스가 이제 좀 북에만 좀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거리 적성 같은 게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닌데 하여튼 도시지 인덱스로 따져봐도 거리 적성도 상당히 길게 나오는 그러한 마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좀 너무나 어린 마필이죠. 이 3세마가 아니라 2세마이기 때문에 그것도 2세 초반에 데뷔를 하기 때문에 또 1000m도 아니고 1200을 지금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바로 배팅권에 안고 가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혈통적으로 보면 너무나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제가 볼 때 2, 3전 안에 분명히 입상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행 심사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혈통만큼은 좋은 원드림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금주에 펼쳐질 레이스를 미리 분석해보는 레이스 프리뷰 코너입니다. 금토일 경주를 각각 한 개씩 선정하여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금요일 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5월 22일 금요일 혼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7경주는 레이팅 48점의 유일신부터 레이팅 59점의 레이디 프레스카까지 총 12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성장세 마필들 간의 치열한 접전 구도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마필은 어떤 마필이죠? 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혼합 4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국내산 마필도 아티스타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세로 보면은 뭐 인기 많은 레이디 프레스카, 콰이어트 랩터, 겨울왕국, 빛가람 이렇게 좀 직전 경주에 입상을 했던 마필들이 좀 강하게 팔리는 그러한 편성이고 제가 이번 경주에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데뷔전 치르는 신마입니다. 21조 민장기 마방의 퓨리어스 러너입니다. 주행 심사를 보면은 마필이 상당히 좀 힘이 차 있다 이 점을 좀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 라스트에서 전혀 걸음이 무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나 1000m보다 1200m가 좀 더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마필이고요. 또 혈통적으로 따져봐도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북에는 그렇게 좋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데 목의 혈통은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이고 아직 좀 그 답보변한 부분이 조금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단점이긴 한데 힘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사실 제 느낌은 직선에서 발바꿈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직선에서 한번 탄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상대들은 좀 강한 마필들이 좀 많이 있지만 퓨리어스 러너 데뷔전 충분히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즉시 전략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우승은 어떤 마필이 차지할지 경주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은 국 4등급 1400m로 펼쳐지는 7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5년 5월 23일 토요일 국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7경주는 레이팅 46점의 타키움부터 가장 높은 레이팅을 자랑하는 포트카까지 총 12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쟁쟁한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해야 될 마필은 어떤 마필인가요? 네. 자, 이번 경주 4등급 1400m 레이스인데, 승급전을 펼치는 호세킹이라는 마필이 이제 주행 압박이 잡히면서 압도적인 경주력을 보이면서 2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좀 승급전이다 보니까 좀 부담 조정도 상당히 유리하고, 좀 인기 1위로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역시 뭐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최근에 그 액면 성적이 좋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텐데 이 1조 박종곤 마방의 나우라는 마필입니다. 먼저 혈통적으로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이 디디미 자마인데 이제 디디미는 좀 폐사가 됐는데 이 목의 혈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경주 내용을 봐도 마필이 자질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스피드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마필들이 좀 끄는 악벽을 보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기수가 좀 천천히 가자 해도 마필이 계속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보이는 마필들이 많은데 이 나우는 좀 기수 제어를 잘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 안배하기가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 마필 그 뛰는 걸 보면은 좀 워낙에 스피드가 있어서 앞선 공략을 하는 마필이긴 하지만 저는 뭐 만약에 중위권 전개를 해도 충분히 직선에서 탄력이 나올 정도로 주행 자세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발뻗음도 상당히 좋습니다. 주폭도 제대로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나우는 이게 앞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있는 코리안 오크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나가도 좀 경쟁력이 있는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세킹이라는 강마가 있긴 하지만 나우 충분히 호세킹하고 선착 다툼을 할 수 있는 강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우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요일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5년 5월 24일 일요일 혼 오픈 1400m 마령 경주로 펼쳐질 헤럴드 경제배는 신예 강자를 포함한 총 14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전 마간의 능력 편차가 크지 않아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팅 105점 이하의 순말 및 거세마 14두가 1400m 중거리 레이스에서 경합을 벌입니다. 출전 등록표만 봐도 쟁쟁한 마필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이죠? 네, 자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상당히 유리한 마필들이 3세 마필입니다. 이게 좀 부담 중량 부여 방식이 예전에는 뭐 마령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은 이게 마령에 따른 부담 중량들이 딱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하고 경주 조건을 보면은 3세마가 지금 54kg 부담 중량입니다. 3세마가 54kg고 4세 이상이 59kg입니다. 그러니까 3세마와 4, 5세마와의 그 부담 중량 격차가 5kg나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3세마 능력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저는 국내산 마필이죠. 20조 배대선마방의 마하나임이라는 신예 강자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하나임은 데뷔 초에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이면서 이 3연승을 선행으로 일궈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 좀 무너졌어요. 3연승하고 두 번을 좀 무너졌는데, 그러자 이제 그 마방에서 각질 변경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선행마를 이 선입으로 해서 그 추진 탄력을 발휘하는 그 각질 변경이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마하나임은 곧바로 적응을 하면서 아주 좋은 경주력을 보이면서 상당히 강마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준 그런 마필입니다. 최근에 뛰었던 부담 중량보다는 상당히 낮아진 부담 중량으로 뛰고요.
요 경주는 앞선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빠른 마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청구라든가 큐피드 파워, 뭐 아줄 파이어, 특히 뭐 클레이샷 이런 마필들은 그야말로 뭐 전형적인 선행 유리형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선이 상당히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그 서울 경마장 주로가 좀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주에서 요 앞이 치열하기 때문에 추임마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조금 잘못 보는 게 됩니다. 주로 가볍기 때문에 추임마보다는 선입권에서 뚝심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주로 여건이다. 이 점까지 좀 감안했을 때 마하나임이 이게 좀 주행 습성이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에 빠른 페이스 쫓아가서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럴드 경제배는 이 마하나임이라는 마필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헤럴드 경제배는 올해부터 경주 조건이 바뀌고 처음으로 시행되는데요. 추천해주신 마하나임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데이 포커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태복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주말은 비 소식이 없는 따뜻한 날씨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요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연이었습니다.